저는 지난 2018년 9월에 척추 전문병원에서 주사 시술을 받고 갑작스러운 마비 증세 뒤에 아예 걷지 못하게 된 환자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7순이 넘는 연세셨지만 매우 왕성하게 바깥 활동을 하시고 또 의욕 있게 생활하시던 분이었는데요. 다만 간혹 허리 통증이 있어서 이걸 더 깨끗하게 낫게 해드리고 싶어서 척추 병원을 찾아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 측은 수술도 아닌 간단한 주사 시술로 통증 완화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게 장담을 했고, 저희 역시도 가벼운 시술이다라는 생각에 걱정 없이 날짜를 잡았는데, 이 시술 당일에 어머니는 문제없이 보행으로 병원을 찾았고 직접 두 다리로 걸어서 시술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어머니의 마지막 걸음이 됐고 또 이후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다시 척추병원으로 재입원을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쓰러지셨고 또 대학병원의 응급실까지 이송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님의 진단은 급성 폐렴으로 평소에는 전혀 없었던 질환이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허리마비 증세에 대한 각종 진단을 받아봤지만 이상 소견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그 후에 다시 시술한 척추병원에서 수차례 진료와 또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못했습니다. 이 갑작스레 다리를 잃은 어머님은 이후 후유장애까지 겪으면서 급기야 이 치매 증상과 가족력이 없는 암까지 생기게 됐는데요. 이후에 가족들마저 집단 우울 상태에 빠져들게 됐고 8순이 되시는 저희 아버지는 병든 어머님을 간병하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간병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이 해당 척추병원 측은 병원 치료에 대해서 복불복이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의료 분쟁 조정조차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음이 안 좋은데 이 시술, 간단한 사실 시술로 알고 한 이 치료 하나 때문에 사실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간단한 시술이라고 믿고 아들이 어머니를 도와드리고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엔 걷지 못해서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까지 조정 신청을 했는데 병원에서 거부를 하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더 막막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을 쉽게 찾는데 설마 내가 뭐 거기서 어떤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이렇게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나면 정말 막막하시거든요. 이 사연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병원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의료 분쟁 조정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료 분쟁 조정이라는 게 있었어?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법하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은 의료 분쟁 조정을 먼저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서울역에 가시면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원들이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때 조정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조정 신청할 때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그 조정 신청 금액을 적는 게 중요한데, 예, 거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치료비, 그다음에 향후 치료비, 그다음에 개호비, 간병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원할 동안 잃었던 손해, 그다음에 만약에 노동력이 상실됐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그 노동력 상실에 따른 피해, 그리고 내가 이거에 따른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정말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내가 설명을 해야 되고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좀 궁금증이 드실 법한데 병원에 일단 과실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병원의 과실 여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병원의 과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료를 잘못되거나 수술을 잘못한 의료 과실, 그리고 수술이나 그 진료하기 전에 설명을 제대로 못한 설명 의무 위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 과실에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료 기록지나 의무 기록 사본, 그다음에 수술 기록 등에 대해서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런 기록들을 달라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사 사건에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유리한, 그 밖에 유리한 자료들을 같이 내시면 감정 평가할 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치료할 때 잘못 치료해가지고 상해가 입었다, 치상을 입었다 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판결문을 민사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면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고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인정이 되면 의료상의 어떠한 과실 책임을 물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이제 성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게 의료상의 이제 과실 책임을 물어서 업무상의 과실치상이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실제 벌금형으로 의사가 처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교정 치료를 고무 밴드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무 밴드를 제때 뺄 때 빼줘야 되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제때 빼지 않았죠. 그래서 환자가 입안에 여러 가지 상처나 고름이 생긴 사례에서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다라고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사람이 죽은 경우도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술하기 전에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CT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CT 촬영에 대한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이 CT 촬영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제대로 또 치료를 할 수 있겠죠. 네. 또 의사는 진료 기록지에 진료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했으니까 다음 단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 다른 병원을 이송할 때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매우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택시 타고 가세요. 그리고 진료 기록지를 제대로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CT 촬영했는데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례에서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고소를 해서 이게 업무상 과실치상 뭐 이런 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민사상 이제 소송에서도 사실상 유리한 좀 고지를 점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좀 업무상 과실치상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증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또 의료 분쟁을 내가 입증을 하려면 뭔가 증거가 필요한 건데, 수술실이나 뭐 진료실, 병원에 이제 CCTV를 이용해서 사실 증거를 첨부하면 또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 찬반 논란이 굉장히 거셉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 생각으로는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든 유족이든 어떻게 수술했는지 정확히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술 기록지만으로 봤을 때 이건 의사가 과실이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기록지대로 정말 수술했는지 이것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수술 기록지가 수술대로 기재되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를 바꿔치기 하거나 또 면허가 없는 의사를 갖다가 수술하게 하거나,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환자의 입장에서는 CCTV가 좀 설치가 되면 그만큼 좀 나중에 대응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자분이 우선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좀 증거 수집 같습니다. 뭔가 시술을 받으셨을 때 그 기록이라든지 진료를 받으셨을 때 한 그 진료 기록지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모아주셔서 어떠한 과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